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독립협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시만요. 이봐. 내 인연. 됐네요. 자, 독립협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선생님이 강조하죠. 그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잠깐 복습을 해보고 마저 살펴봐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89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농민들이 스스로 조선사회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자 일본도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나요? 그렇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청일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나라로 바꾸기 위한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개혁이 무엇이었냐면은 갑오개혁, 을미개혁이었어요. 그죠? 이른바 갑오을미개혁, 통틀어서 그냥 갑오개혁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편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에게 어느 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냐면은 요동반도, 중국어로는 랴오뚱반도를 내놓을 것을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랴오뚱반도를 갖고 싶어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더 있었죠. 어디였나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랴오뚱반도를 뱉어낼 것을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그렇죠.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일본이 결국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는 모았습니다. 무엇을? 러시아가 버럭하니까 일본이 깨갱하면서 물러나는 것을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물러난 상황에서 지금 조선 정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외국 세력은 누구다? 러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러시아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랑 싸워서 러시아를 몰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세력을 제거하려 했어요.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렇죠. 을미사병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고종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요. 그죠? 그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후에 조선 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청나라가 나간 자리에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선은 나름 잠시였지만 자주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게 되고요.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좀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 시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독립협회의 활동이 되겠고요.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근대적 개혁 시도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틈을 타서 조선을 근대화하려는 자주적인 시도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독립협회의 활동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도가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협회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실패를
사태로 끝난 이후에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했던 개화 세력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를 반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였음을 깨달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이 지나치게 강했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 백성들이 근대적 개혁이 왜 필요하고 근대적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은 갑신정변 때는요, 소수의 급진 개화파가 이러이를 이루기 위해서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의존했나요? 일본에게 의존했어, 그지?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일본이 발을 빼니까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만약에 일본이 아니라 많은 조선의 민중들과 함께 그것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청나라가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아낼 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반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갑오개혁의 한계로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속도가 너무 빨랐다. 당시의 조선의 민중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빠른 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 민중들의 반발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단발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죠? 신분제의 폐지라든지. 자, 그래서 근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근대화가 왜 필요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서 그들과 함께 근대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강대국들에 의한 이권,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권리들을 빼앗아가는, 침탈하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지금 고종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러시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는 거 고종이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권리를 점차 많이 빼앗겨 나가게 되자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모아서 외국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라고 말을 하려면 먼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게 변화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는 그런 거, 현재 세계의 정세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고 근대적인 사고와 지식을 가르쳐서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로, 영어 한자로는 계몽이라고 쓰고요. 영어로는 enlightening이라고 말을 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밝힌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식 수준이 낮거나 옛 관습에 젖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을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중의 지지를 모아서 외세 이권 침탈을 막으려면 우선은 무엇 할 필요가 있다? 민중에 대한 무엇? 계몽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것을 하고자 했던 단체가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독립신문 그리고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중을 계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소수의 개화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 역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 차례 시도하는 근대적 개혁이 전부 다 실패할까? 그것은 민중들에게 이게 필요하며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 역시 민중들을 계몽하려고 합니다. 적임자가 필요해요. 근대적인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적임자로 찾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필립 제이슨 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죠. 원래는 조선의 근대적 개화 지식인 급진개혁파였어요. 갑신정변에 동참했다가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서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서재필, 이 사람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생각했던 조선 정부가 서재필을 귀국시켜서 지원을 해주면서 민중에 대한 계몽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서재필이 주도해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하필이면 신문을 만들었을까?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신문이었던 것이죠. 그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TV 이런 게 없던 당시로서는 신문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됩니다. 독립신문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민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 정부가 개인이 만든 최초의 신문이 독립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라고 해서 조선 정부가 만든 기관지 열흘에 한번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 두 가지 판으로 발행이 되었어요. 왜 한글판으로 발행을 했을까? 한국 사람들이 봐요. 정확히는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가 한글만은 아니었을 텐데 당신은 한자도 쓰고 있었죠. 한문도 있었잖아. 왜 한문판이 아니라 한글판이었을까? 그렇죠. 민중을 계몽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좀 더 쉬운 글로 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글판으로 발행을 한 겁니다. 영문판은 왜? 외국인도 그렇지. 우리나라의 소식을 외국인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영문판을 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신문에 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문을 발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도록 함으로써 민권의식과 독립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민권의식이 뭔가요? 뭘 가지고 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백성 민자의 권리 권자예요. 우리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자유권, 평등권, 뭐 이런 거 배운 기억나나요? 사회 시간에 배웠지, 그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 우리는 그런 걸 일컬어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이런 개념들은 서양에서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자리 잡게 된 개념입니다. 원래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있던 것이에요, 없던 것이에요? 없던 거예요. 그죠? 누구나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 아예 조선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어. 그지?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우리도 이런 걸 가져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나아가서 외국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나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신문의 창간과 발행을 통해서 민중에 대한 계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역시 유튜브 촬영은 10반에서 해야 제맛이야, 그지? 아주 여러분들이 바로 반응도 잘해주고 대답도 잘해주고 수업 태도도 좋아서 아주 수월하게 쭉쭉쭉 진도가 나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독립협회를 만들었어요. 단체 행동을 하려면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만든 게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개화 관료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독립협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독립문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도 독립문 볼 수 있나요? 네, 서울에 가면은 오늘날에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개선문이라고 아니? 개선문? 네, 나폴레옹이 만든 개선문, 그걸 본떠 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의 독립문입니다. 독립문의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많은 학생들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독립문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느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조선은 중국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명나라, 이후에는 청나라의 밑에 있는 나라로서 살아왔잖아, 그지? 그래서 그 중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나라로 거듭나자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은 뭔가 시각적인 자극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다 만들었느냐? 원래 조선에는 영은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이게 뭐냐면은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면은 조선의 왕이 여기 앞에까지 가서 명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름이 영은문입니다. 환영할 영자에 은혜 은자예요. 중국의 은혜를 맞이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문인 겁니다. 이런 거 없애버리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자라는 의미에서 영은문을 헐고요. 거기 영은문 밑에 있었던 돌기둥만 남기고
그 뒤에다가 새로 돌로 튼튼하게 독립문을 지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 뒤에 있었던 모화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어요. 모화, 중화를 사모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건물을 이제 독립관으로 개조해서 독립협회의 집회 장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거를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람들한테 모금운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독립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많은 건립기금을 모금운동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러면서 돈을 낸 사람은 무엇으로 인정했다? 독립협회의 회원으로 인정했다. 다시 말해서 독립문을 세우는 과정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이 단체 행동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활동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자, 독립신문을 통해서 독립의식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독립문이 세워진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독립문을 내기 위해서 너도나도 조금씩 돈을 보탰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독립협회의 회원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왕자였던 순종도 이때 돈을 좀 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독립문 건립 과정에서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많은 민중들의 참여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신문을 통해서 계몽 활동을 하고 독립문 건립 활동을 통해서 민중들의 참여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나요? 자, 물론 신문을 통해서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로 설명하는 게 좀 더 강력한 설득의 수단이죠. 그죠? 자,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독립협회가 주관해서요. 자, 이 토론회에서는 초기에는요, 계몽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대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교육을 진흥할 것.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의 경제적 침투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근대적인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산업 개발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들 가운데 대부분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점차 근대적인 지식에 눈을 떠가자 사람들을 모아서 좀 더 적극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점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해요. 외국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점차 독립협회 활동은 정치적인 성격을 띄어가게 되는데 어떤 얘기까지 함께 오가게 되느냐? 의회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도 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회가 뭐죠? 지금 우리나라에 의회 있나요? 뭐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지? 국회라고 부르죠. 그죠? 자, 국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나요?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죠. 그럼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지? 국민들이 뽑죠. 그죠?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나의 의사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나의 대표로 뽑아요. 그게 국회의원이죠.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나를 뽑아준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지? 다시 말해서 의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장치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도록 하자라는 이런 어떤 주장들도 독립협회 내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점차 민중들이 근대적인 개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변화의 시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로 갔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897년으로 가게 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지도 어느덧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서 조선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느냐? 왕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자꾸 러시아한테 많은 권리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돌아와라. 우리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조선 내부의 환궁, 궁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여론이 점차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이쯤 됐으면 일본이 나를 함부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신변의 안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게 바로 고종의 환궁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을까 부끄러웠을까? 사실은 부끄러워요. 그죠? 근대적인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세의 개입과 간섭이 커지면서 점점 더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도 깨달았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외국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자주 독립적인 나라로 거듭나야 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대한제국의 수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한 뭐? 제국.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뭔가요? 대한민국이죠. 왜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인가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죠? 그럼 대한제국은 왜 대한제국이겠어? 누구의 나라니까?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지은 거예요. 중국도 황제의 나라, 독일도 황제의 나라, 러시아, 일본도 황제의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만 황제 아래에 있는 왕의 나라냐? 그럴 수 없다. 우리나라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주 독립적인 나라로 거듭나겠다. 중국과 대등한 나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표현. 그게 바로 대한제국의 수립과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고종은 왕이 아니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한편 비록 악원파천의 상황은 끝이 나게 되었지만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대한제국을 자신의 보호국, 식민지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군사기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해서 대한제국의 군대와 경제력을 장악하려고 하고요. 나아가서 저령도를 조차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부산에 가면은 영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지만 원래는 부산 앞에 있었던 섬이었고요. 절영도라고 불리는 지역이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었어요. 일본으로 가기도 좋고 한국으로 가기도 좋고요. 태평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뭐라 그래야 되나? 교통의 요지에 있는 섬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이 절영도라고 하는 섬을 빌리려고 했어요. 다른 나라의 땅을 빌리는 걸 일컬어 조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당시의 증기선들은 석탄을 태워서 가는 배였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주유소처럼 들러가지고 석탄을 보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러시아의 군사용 배들, 함대들이 중간에 들러서 석탄을 보급할 수 있는 석탄 저장소 이런 것들을 절영도에다가 짓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에게 절영도라는 섬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군사교관이 파견되고 재정고문이 파견되고 절영도도 러시아에게 빌려주게 된다면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과 영향력은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주 독립국으로 다 나아가는 길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독립협회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러한 어떤 이권의 침탈을 막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행동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이권 수호 운동이 되겠어요. 자, 독립협회는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를 열게 됩니다. 만민,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공동 다같이 모인 회, 자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대적 민중 집회, 집회가 뭔가요? 우리 흔히 데모라고도 하는데 뭐지? 집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정치적인 요구를 주장하는 자리가 바로 집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뭐 딱히 없었어요. 그죠? 일부 양반들이 모여서 상소문을 올리던지 왕 앞에 엎드려서 전하 뭐뭐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거나 농민들이 뭔가 공기를 일으킨 적이 있어도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낸 이런 사례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에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면서 위에 나왔던 이러한 요구들을 철회할 것을 결정하고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고종도 무척 깜짝 놀랐고요. 고종도 러시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겠다 라고 이렇게 고종도 뭔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군사교관 재정고문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게 하고요. 절영도를 빌려주는 것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협회의 첫 번째 만민공동회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죠? 사실 만민공동회가 개최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도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진짜로 그 무서운 러시아가 물러날까?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됐네요. 그죠? 성공을 했어요. 그죠?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어.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는 무엇을 갖게 되었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니 실제로 성과를 얻는 거 아니냐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권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기 위한 좀 더 다양한 부문으로 독립협회가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빠르니? 아니죠? 괜찮죠? 어? 빠르면 좋은데. 아, 빠르면 좋아요? 더 빨리 해요? 네. 그래도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그지? 자, 이후에 만민공동회는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들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기본권들을 국가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노륙법 부활 저지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갑오개혁 때 배웠어요. 연좌제 같은 게 폐지되었다는 거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의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처벌받아야 되는 게 연좌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연좌제 가운데 일부인 노륙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스승이나 아들, 남편 혹은 부인, 아버지까지도 함께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이 조선의 노륙법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의회 설립 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노륙법 부활 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갑오개혁에 없어졌던 노륙법과 같은 이런 내 잘못이 아니어도 죽을 수 있는 이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이 다시 만들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협회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운동을 벌였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노륙법이 부활되려고 했었던 그 어떤 사건이란 무엇이냐?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독립협회의 경우에는요,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곧 의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민의, 국민들의 의견, 백성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 회원 600여 명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의회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자, 물론 고종의 경우에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협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나라를 침범하려 했을 때 독립협회가 나서서 그것을 막아내는 성공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훌륭한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협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를 세우자라고 얘기하니까 고종이 살짝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왜냐? 우리가 배웠다시피 고종은 조금 불쌍한 왕이죠. 늘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위협에 시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는 누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그죠? 나이 먹고 난 이후에는 직접 정치를 하게 되긴 했는데 자기보다는 아무래도 와이프와 그의 가족들의 입김이 더 강했어요. 그죠? 한때 믿었던 계화파들의 그 일부가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그죠? 자신의 권력을 또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늘 자기의 권력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불안감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믿었던 독립협회가 의회를 도입을 해서 정치의 백성들의 의견을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네도 나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어쨌든 고종은 나름 근대화에 대해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부분들을 근대화하는데 정치에도 근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서양과 같은 근대적인 정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른바 김홍륙 독차 사건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김홍륙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어 통역관이었어요. 지금 이 고종이 러시아 광서관으로 도망가고 러시아 세력들의 보호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통역관이 바로 이 김홍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친러파였죠. 자, 그래서 러시아의 개입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러시아의 힘을 등에 업고 무척이나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김홍륙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도 이 김홍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걸려요. 그러면서 고종으로부터 유배형 멀리 귀향을 가게 되는데 김홍륙은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나를 위해서 이 정도 비리도 눈 감아주지 못하냐? 하면서 고종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앙심을 품게 돼요. 자, 당시 고종의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는 것을 무척이나 즐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종과 그의 아들인 순종 왕자가 마시는 커피에다가 아편을 탑니다. 고종은 나름 후각이 예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 마시려고 잔을 딱 들었다가 뭔가 냄새가 이상한 거야. 이상한데 하고서는 안 마셨어. 그리고 그의 아들인 순종은 아무 의심 없이 커피를 그냥 꿀꺽꿀꺽 마셨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 버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된가를 조사해 봤더니 김홍륙이 고종에게 앙심을 품고 커피에 아편을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김홍륙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변화를 싫어하는 근대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관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노류법 같은 것, 이런 무서운 법이 없어지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나라와 임금님을 우습게 여기고 커피에다가 독을 넣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다시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류법 같은 거 도입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정확히는 독차 사건이 아니고 독커피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노력법이 다시 도입되려고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독립협회 쪽에서는 거세게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낸 기본권의 보장인데 또다시 연좌제 같은 것이 도입이 된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력법의 재도입을 주장한 보수적인 관료들을 물러나게 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군중 시위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이 군중 시위에 고종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가 요구했던 대로 7명의 보수적인 대신들을 물러나게 하고요. 그 자리에 박정량을 비롯해서 근대적인 개화 지식인을 근대적인 운건개화파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그 자리에 채워 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박정량 내각의 수립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김홍륙 독차 사건을 계기로 노력법의 재도입이 논의가 되자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보수적인 관료들을 물러나게 하고 박정량을 비롯한 온건개화파로 분류되는 근대적인 그 관료들을 그 자리에 대신 앉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두 번째 성공을 거두게 된 거네요. 그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 우리와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온건개화파의 인물들이 주요 요직에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때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 무엇? 의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독립협회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박정량 내각과 더불어서 의회를 만들고 조선의 내부 정치를 개혁을 함께 하자라는 것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회 설립과 내정 개혁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당시 대한제국에는 중추원이라고 해서 황제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고 조언을 듣는 기구가 있었어요. 자, 요거를 의회의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바꾸자. 다시 말해서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협회와 박정량 내각이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다시 한번 만민공동회를 열고 이 자리에 백성들만 모여서 함께 논의할 것이 아니라 박정량 내각,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모여서 함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민공동회에 박정량 내각이 참여를 요구하는 군중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요. 고종은 또다시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박정량 내각에게 너네가 저기 같이 가서 참여해라.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회 설립은 한 발 더 진척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고종의 경우에는 의회 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얘네들이 나의 권력을 아예 뺏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하니 박정량 내각도 여기에 참여할 것을 만민공동회 군중시위를 통해서 요구를 했고 고종도 오케이를 하게 되면서 만민공동회에 박정량 내각의 고위 관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 관료와 백성들이 함께 모인 만민공동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민공동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부의 고위 관료와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만민공동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부의 관료들과 민중이 함께 참여한 집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독립협회는 또다시 성공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독립협회는 헌의 6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제출합니다.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국정개혁안이에요. 교과서 1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헌의 6조에는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 것, 그리고 탁지부에서 재정을 이론화할 것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결의해서 고종에게 이 개혁안을 제출을 했고 고종도 그것을 오케이 사인을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고종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제국에서는 이른바 중추원 관제라고 하는 것이 반포가 되어 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종도 만들어라 라고 오케이 사인을 내렸어요. 어떻게 의회를 만드느냐? 나라에서 뽑은 의원 25명과 백성들이 뽑은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의회를 만들어서 그 의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폐지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백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은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자라는 이런 어떤 내용의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최초로 근대적인 정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국민들의 의견, 백성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듯 보였다라는 것이죠. 되셨나요? 네. 자,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황제의 권한을 살짝 제한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고종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일단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오케이 사인을 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다가 나의 권력이 아예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될까요? 네. 자,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반겼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여전히 조선의 정부 고위 관료들의 경우에는 유교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반대죠. 그죠? 어디 아무것도 모르는 천한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도록 길을 열어주느냐? 이거는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꽤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보수파들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고종은 한편의 익명서를 받게 돼요. 익명서가 뭔가요? 그렇죠. 누가 썼는지 모를 글을 한 편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독립협회가 지금 의회를 도입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얘네들의 의도는 뭐다?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다? 공화정까지 가려고 하는 거다. 왕이 없는 정치, 민주주의 정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독립협회 내부에서는 일부 공화정을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도 공식화된 적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였던 것이죠. 약간의 독립협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고종,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 역시 나의 의심이
맞았어. 얘네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종의 위기감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해상 명령을 내리고요. 독립협회 주요 간부들을 체포하고 임명했었던 박정량을 비롯한 개혁 성향의 관료들을 전부 다 쫓아내게 됩니다.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화정을 하자고 주장한 적도 없는데 어떤 놈들이 나쁜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모함을 해서 힘들게 얻어냈던 이 의회의 도입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미타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는 다시 한번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밤새도록 시위를 하면서 간부를 석방해 줄 것, 헌의 6조 약속을 했으면 실천할 것, 이런 것들을 고종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미 마음이 돌아서거나 뒤였던 것이죠. 황국협회, 우리 갑신전변 때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거 배운 기억 나나요? 네. 흥선 대원군 때 병인 양료 과정에서 보부상들을 조직을 해서 병인 양료를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선 정부는 보부상들에게 그들의 상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관청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보부청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나중에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일본 상인들과 맞서기 위해서 보부청이라고 하는 것을 해상공국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갑신정변 때 요거 협파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네, 그러면서 보부상들은 친정부 단체로 활동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해상공국이 대한제국 시기로 가게 되면서 황국협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종은 친정부 단체인 보부상들을 풀어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그리고 둘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자 그 충돌을 이유로 질서를 잡겠다라는 것을 이유로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키고요. 모든 정치 집회를 금지시키게 되면서 독립협회는 강제 해산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틈을 타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인 독립협회의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름 러시아 같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시켰던 점 훌륭하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근대화 정책과는 달리 민중들에게 설득을 구하고 그들을 함께 포함시켜서 민중과 함께 근대화를 시도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는 무척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약간 이런 성향을 보였던 것이 한계라고 지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어찌되었던 간에 조선이나 대한제국 모든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만민공동회 같은 민중 집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기만 해서는 이뤄낼 수 없는 주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조심스럽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 활동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교재 26쪽에 나와 있는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역시 많은 내용을 빨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피로함을 느끼고 힘들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네요. 자, 봅시다. 독립협회 미국에서 돌아온 누가?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한글판, 영문판으로 발행했어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었고 민권의식과 자주독립의식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자, 독립협회에서 한 활동 첫 번째, 독립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조선의 독립의 상징으로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기금만 내면 누구나 협회 회원으로 인정하였다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서 민중들을 계몽하고자 하였고 점차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러시아가 부산의 저렴도 조차를 요구하자 이권 수호 운동을 벌여서 러시아의 요구를 철회하도록 성공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민권 운동이라든지 의회 설립 운동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근대화를 시도했던 게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의회 설립 운동 과정에서 박정량 내각에게 함께 만민공동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서 관민공동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이 관민공동회에서 의회 설립과 더불어서 탁지부에서 재정을 일원화할 것 등을 결의한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헌의 6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보수파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의 의무를 꾸미고 있다라고 모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종은 황국협회 등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게 하고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키면서 독립협회의 근대적 개혁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떤 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자, 독립협회가 열은 최초의 민중 기반의 근대적 집회 무엇이었어요?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침략을 비판하고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결의하였다. 독립협회는 정부의 관료와 민중이 참여한 관민공동회를 열어 헌의 6조라고 하는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안을 결의하였고, 그래서 의회가 만들어질 뻔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저때 한 번만 쳐봤어도 완전 시민지는 되잖아.